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밤 11시 30분 39서연의 세계는 차가운 푸른빛으로만 존재했다. 창밖은 이미 깊은 어둠에 잠겼고 사무실 안의 유일한 생명체는 웅웅거리는 서버 소리와 그녀의 노트북 화면이었다. 퇴근한 지 오래된 팀원들의 빈자리, 식어버린 커피 향, 그리고 어깨를 짓누르는 차가운 공기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존재를 고독하게 만들었다. 서연은 기계적으로 마우스 스크롤을 내리며 마지막 기획안을 수정하고 있었다. 손끝은 얼어붙었고 머릿속은 며칠째 잠을 자지 못한 탓에 뿌옇게 흐려졌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낯선 여자가 그곳에 있었다. 입꼬리는 축 처져 있고 눈은 생기를 잃었다. 10년 전 세상을 바꿀 기획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던 뜨거운 열정은 이젠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단지 마감 기한을 넘기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이름 모를 회사원이 있을 뿐이었다. 이 순간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지난 10년 동안 그녀의 인생에는 아무런 색깔도 없었다는 것을. 연애도 취미도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도 모두 일이라는 명목 아래 밀어두었다. 그녀가 아는 유일한 리듬은 키보드 소리뿐이었고 유일한 감정은 피곤하다는 무감각함이었다. 삶이라는 캔버스는 아직 흰색인데 그녀는 검은색 펜으로 이미 무수한 낙서를 해버린 것 같았다. 그때 휴대폰이 삐빅 소리를 내며 알림을 띄웠다. 서 과장, 내일까지 기획안 30% 더 수정해서 보고하세요. 중요한 건 오늘 밤까지 제가 피드백 드릴 테니 퇴근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그녀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마치 그녀의 영혼까지 탈탈 털어 쓸모만 남은 존재임을 확인시키려는 듯한 잔인한 문장이었다. 서연은 굳어버린 손가락으로 휴대폰을 꽉 쥐었다. 힘을 주자 화면이 순간 일그러졌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분노가 아닌 깊은 절망감이었다. 이제는 분노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의 눈이 텅 빈 모니터와 멈춰버린 시계 사이를 오갔다. 오후 11시 45분. 기다려라는 명령 아래 그녀의 시간은 영원히 멈춰버릴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서 뭔가 딸깍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이성이나 논리가 아닌 살아남으려는 본능적인 충동이었다. 10년간 그녀를 올감했던 수많은 규칙과 의무들이 한순간에 산산이 부서졌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키보드 위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노트북 전원 버튼을 꾹 눌렀다. 검은 화면이 툭 하고 꺼지자 그녀의 눈동자에도 비로소 자유의 빛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평소라면 꿈도 꾸지 못할 행동이었다. 이성을 배제한 채 오직 감정의 흐름에 몸을 맡겼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빈 가방 하나를 들고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코트를 챙겨야 한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치자 비로소 살아있다는 감각이 온몸에 퍼졌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탔다. 기사님이 행선지를 묻자 그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무작정 말했다. 서울역이요. 왜 그곳인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어딘가로 떠나야 한다는 본능이 이끄는 대로 움직일 뿐이었다. 서울역은 한밤중에도 잠들지 않았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은 희망, 불안, 혹은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그녀처럼 모두가 각자의 이유로 어딘가로 떠나고 있었다. 전광판에는 수많은 행선지들이 반짝거렸다. 부산, 목포, 동대구. 그녀는 가장 멀리 있는, 가장 늦게 출발하는 열차를 찾았다. 그것은 부산행 야간 KTX였다.
마치 자신을 위한 자리라도 비워놓은 것처럼 그녀는 망설임 없이 표를 끊었다. 좌석 번호는 13호차 15A. 그녀는 그곳에 누구도 오지 않기를 바랐다. 온전한 혼자만의 시간이 절실했다. 그러나 텅 빈 플랫폼을 걸어 열차에 오르는 순간 서연의 시선은 잠시 먼 발치에서 멈췄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그녀와 비슷한 짐을 들고 비슷한 허망한 눈빛으로 전광판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한 착각. 그러나 서연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행인이라 생각하며 열차 안으로 발을 옮겼다. 그녀의 목적은 오직 하나, 이곳에서 벗어나는 것뿐이었다. 열차 문이 닫히고 기적 소리가 울렸다. 바퀴가 레일 위를 구르며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서연은 창밖에 희미한 도심 불빛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며 비로소 마음속에 응축되어 있던 무거운 덩어리가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이제 그녀의 여행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여행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열차가 서울 도심을 벗어나자 창밖의 불빛은 점차 희미해졌다. 마침내 모든 것이 암흑에 휩싸이고 이따금씩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만이 찰나의 흔적을 남겼다. 서연은 머리를 창문에 기댄 채 눈을 감았다. 13호차의 객실은 고요했고 오직 덜컹 덜컹 규칙적인 레일 소리만이 세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소리처럼 느껴졌다. 며칠 밤을 샌 피로와 도망치듯 뛰쳐나온 불안감, 그리고 낯선 자유가 뒤섞여 온몸을 짓눌렀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를 옥죄었던 모든 것, 사무실의 공기, 본부장의 메일, 그리고 텅 빈 삶의 무게까지 모든 것이 저 멀리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 같았다. 바로 그때 옆 좌석의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섰다. 지훈이었다. 낮에 스쳤던 그 남자. 서연은 눈을 뜨지 않은 채 그의 움직임을 온몸으로 느꼈다. 묵직한 가방이 바닥에 내려지는 소리, 조심스럽게 코트를 벗는 소리, 그리고 좌석에 몸을 기대는 조용한 한숨. 그는 존재만으로도 텅 빈 옆자리를 채우는 듯했다. 그는 곧장 휴대폰을 꺼내거나 서두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몸을 맡기고 창밖을 응시했다. 서연은 옆자리에서 느껴지는 그 차분함에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꼈다. 실례합니다.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조심스럽게 닿았다. 서연은 천천히 눈을 떴다. 지훈이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객실 승무원에게 받은 담요가 들려 있었다. 밤 공기가 많이 차가운 것 같아서요. 창가 쪽은 더 서늘하실 텐데.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 대신 타인에 대한 사려 기품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뜻밖의 배려에 순간 얼어붙었다. 10년간 그녀의 세상은 무한 경쟁과 차가운 평가뿐이었다. 누군가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받는 따뜻한 관심은 너무도 낯설고 어색했다. 그녀는 저절로 손을 거두고 몸을 움츠렸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우는 그녀의 거절에 아랑곳하지 않고 담요를 그녀의 무릎 위로 조심스럽게 덮어주었다. 손이 많이 차갑네요. 그의 손끝이 그녀의 손등에 아주 짧게 스쳤다. 그 찰나의 접촉에 서연은 숨을 멈췄다. 따뜻한 그의 손길이 그녀의 얼어붙은 손끝으로 스며들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그녀는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낯선 감각에 휩싸였다. 자신도 모르게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입술 밖으로 흘러나왔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 후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레일 위를 달리는 열차처럼
그들의 마음은 서로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서연은 지훈이 왜 자신에게 담요를 덮어주었는지 굳이 묻지 않았다. 마치 그 역시 그녀와 같은 종류의 외로움을 안고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10년간 단 한 번도 꺼내 보이지 않았던 내면의 상처를 그가 읽어낸 것처럼 느껴졌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왜 밤 기차를 타셨어요? 그의 질문은 단도직입적이었지만 불쾌함 대신 진심 어린 공감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평소라면 복잡한 거짓말을 늘어놓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진실을 말했다. 그냥 도망치고 싶었어요. 저 혼자만 멈춰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깊었고 이해한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저도 비슷합니다. 저는 너무 빨리 달려서 멈추고 싶어졌어요. 그의 말에 서연은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본능적으로 알아보는 두 개의 영혼처럼. 어디서 오셨는지 묻지 않을게요. 지우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 기차에 탄 순간부터 우린 그냥 오늘 밤의 승객일 뿐이니까요. 그의 말은 서연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경계심을 한꺼번에 무너뜨렸다. 그녀는 그제야 긴 숨을 내쉬었다. 지난 10년 동안 그녀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다가왔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그녀를 오늘 밤의 승객으로 존중해 주었다. 서연은 그의 존재가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비처럼 느껴졌다. 이 밤의 흔들림이 어쩐지 자신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데려갈 것만 같았다. 그녀는 알 수 없는 기대감에 휩싸이며 그에게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다. 자정이 넘어가자 객실 안의 조명이 한 단계 어두워졌다. 창밖의 풍경은 이제 완벽한 어둠에 잠겨 열차는 마치 깊은 바닷속을 유영하는 잠수함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지훈이 건네준 담요를 꼭 쥔 채 앉아 있었다. 처음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종류의 편안함이 감돌았다. 낯선 이와 함께 있는 고요한 시간이 그 어떤 익숙한 공간보다도 더 안정감을 주었다. 먼저 입을 연 건 서연이었다. 목소리는 낮고 미약했지만 그 안에는 억눌려 있던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았거든요. 꿈을 이루고 능력을 인정받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일이 저를 굴리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시선은 공허한 허공에 박혀 있었다. 매일 저 자신을 깎아내려가며 버텼어요. 더 이상 저를 이루는 게 뭐가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빈 껍데기만 남은 것 같아요. 한마디 한마디를 뱉어낼 때마다 지난 세월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서연은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에 화들짝 놀랐다. 그녀는 울지 않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토록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침묵은 때로는 가장 진솔한 공감의 표현이었다. 서연의 고백이 끝나자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저도 비슷합니다. 저는 반대로 너무 많은 걸 가졌었죠. 20대에 창업해서 성공이란 걸 아주 일찍 경험했어요.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사업가라고 불렀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를 둘러싼 사람들은 제 가방끈만 보더라고요.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실패했어요. 모든 걸 잃었죠.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나를 둘러싼 모든 게 사라지자 저 역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그래서 저도 텅 빈 껍데기가 됐어요.
지훈의 고백은 서연의 눈물을 멈추게 했다. 그들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같은 절망에 도달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성공이라는 허상 아래 숨겨졌던 외로움, 그리고 자신을 잃어버린 상실감. 그들의 상처는 데칼코마니처럼 서로에게 완벽하게 겹쳐졌다. 객차 안의 온기는 두 사람을 감싸 안았고 기차의 흔들림은 그들을 더욱 가까이 밀어붙였다. 서연의 어깨와 지훈의 어깨가 아주 가깝게 닿았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몸을 기울이지 않았지만 마치 자석에 이끌리는 쇳조각처럼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다가갔다. 두 사람은 밤 기차라는 작고 은밀한 세계에 갇힌 채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웠다. 이 공간 안에서는 그들이 짊어진 사회적 역할도 책임도 의미가 없었다. 그저 상처 입은 서연과 길 잃은 지훈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괜찮아요. 지훈의 목소리가 귓가에 낮게 울렸다.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서연은 알 수 있었다. 혼자 힘들어하지 않아도 된다는 위로였다. 서연은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그는 그녀의 이야기에 답을 주지 않았다. 조언을 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녀가 느꼈던 감정을 똑같이 느꼈다고, 그래서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조용히 알려주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놓았다. 그러자 지훈의 손이 그 위로 조용히 겹쳐졌다. 그는 묻지 않았고 그녀는 뿌리치지 않았다. 그들의 손가락이 얽히는 순간 10년 만에 처음으로 타인의 온기가 그녀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이 순간의 접촉은 어떤 말보다도 더 강한 위로와 교감이었다. 그리고 서연은 알았다. 이 밤의 끝이 어떨지 알 수 없지만 그녀의 여행은 이미 시작된 것임을. 이제 그녀의 여행은 더 이상 도망이 아니었다. 열차의 규칙적인 진동이 잦아들기 시작했다. 덜컹, 덜컹거리는 소리는 점점 속도가 느려지더니 마침내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열차 도착을 알렸다.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그 짧은 안내 방송은 마치 두 사람이 만들어낸 마법 같은 공간에 현실의 틈을 만드는 소리 같았다. 객실의 조명이 다시 밝아지고 사람들은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13호차의 어둠 속에서 지훈과 나누었던 모든 감정들이 이 빛 속에서 희미해질 것만 같았다.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될까봐 두려웠다. 그녀의 옆에서 지훈 역시 짐을 챙기고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이제 내리셔야죠.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서연은 그 안에 숨겨진 아쉬움을 느꼈다. 서연은 굳어버린 몸을 겨우 움직였다. 그녀의 손은 다시 차가워졌고 심장은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마치 다시 지루하고 차가운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거부하는 것처럼. 저 혼자 내리기 싫어서요. 서연의 입에서 나온 말은 계획에 없던 진심이었다. 그녀의 말에 지훈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끝내기엔 이 밤이 너무 아까워서.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텅 빈 객차를 천천히 걸어나갔다. 그들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그들의 손은 이미 시트 아래에서 서로를 찾고 있었다. 서로의 손끝이 닿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도감이 온몸을 감쌌다. 새벽 5시의 부산역은 낯설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열차의 따뜻함에서 벗어나자 현실의 차가움이 온몸에 스며들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은 채 택시를 잡았다. 목적지는 해운대였다. 택시 안에서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시트 아래에서 얽힌 손에
조금 더 힘을 주었다. 마치 서로에게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그들은 이미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 해운대 바닷가에 도착하자 거친 새벽 바람이 두 사람을 휘감았다. 서연은 양팔을 끌어안으며 추위에 떨었다. 지우는 그녀에게 자신의 코트를 벗어주려 했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이 차가운 바람을 맞아야 제가 지금 꿈을 꾸는 게 아니라는 걸 알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지우는 조용히 웃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백사장을 걸었다. 발밑에서 부서지는 파도 소리가 지난 밤의 속삭임을 대신해주는 듯했다. 동쪽 수평선 위로는 아직 어둠이 가득했지만 저 멀리 희미하게 빛이 번져오고 있었다. 어젯밤 나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서연이 말했다.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이런 종류의 외로움을 느끼는 줄 알았어요. 지우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오히려 더 혼자라고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멈춰서서 떠오르는 해를 기다렸다. 그 순간 지우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그의 품은 너무나 따뜻했다. 새벽 공기는 이렇게나 차가운데 당신은 왜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네요. 그의 진심이 담긴 말에 서연은 눈을 감았다. 따뜻함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서연은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 모든 것이 곧 끝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그 끝을 맞이할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동해의 푸른빛이 수평선 위로 조금씩 번져가고 있었다. 해운대 백사장에서의 시간은 마치 꿈처럼 달콤하고 비현실적이었다. 서연은 여전히 지훈의 품에 안긴 채였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그의 품은 가장 안전한 안식처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새벽의 기운이 짙어질수록 그들은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제 돌아가야겠죠.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약하게 떨렸다. 지우는 그녀의 말을 듣고도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망설임과 함께 뜨거운 갈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천천히 서연의 뺨에 손을 올렸다. 따뜻한 그의 손길이 그녀의 차가운 뺨을 감쌌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그의 질문은 단순히 헤어짐을 묻는 것이 아니었다. 이대로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겠냐고 묻는 것만 같았다.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심장은 이미 다른 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우는 그녀의 대답 대신 묵인처럼 느껴지는 침묵을 읽어냈다. 그럼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바다와 반대편의 도시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어둠이 완전히 거치지 않은 부산의 거리, 택시 안은 여전히 둘만의 비밀 공간이었다. 그들의 손은 시트 아래에서 굳건히 얽혀 있었다. 낯선 호텔 로비에 들어서고 문이 닫히는 순간 두 사람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느꼈다. 지우는 서연의 짐을 내려놓고 그녀를 감싸 안았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얼어붙었던 그녀의 몸이 그의 품에서 서서히 녹아내렸다. 그는 서연의 귓가에 속삭였다. 평생을 기다려온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그의 목을 감싸고 그의 품에 더 깊이 파묻혔다. 그들의 입술이 다시 닿았다. 이번에는 망설임도 불안도 없었다. 오직 서로의 온기와 갈망만이 존재했다. 서연은 그의 품에 안긴 채 그가 입술을 떼자 나직하게 말했다. 부탁이에요. 지금만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녀의 말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뺨에, 목선에, 그리고 어깨에 입을 맞추었다. 그의 조심스러우면서도
분명한 손길이 그녀의 옷자락 위를 스치자 억눌려왔던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몸과 마음의 경계가 무너지고 오랜 외로움의 틈이 채워지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숨결이 뒤엉키고 옷자락이 하나씩 풀려나갔다. 이 밤의 모든 것은 오직 서로만을 향한 진심이었다. 당신이 궁금하다는 그의 고백은 곧 당신이 필요하다는 두 사람의 솔직한 바람이 되었다. 이 밤은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을 오직 두 사람만의 가장 솔직하고 뜨거운 이야기였다. 아침 햇살이 창을 통해 스며들었다. 서연은 잠시 눈을 떴다. 옆에는 지훈이 잠들어 있었다. 평온하고 낯설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익숙한 얼굴이었다. 어젯밤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 깊이 흔들렸다. 그 기억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이 순간은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역으로 향하는 길은 말이 없었다. 대신 그들의 손은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를 놓지 않았다. 부산역 플랫폼에 도착했을 때 돌아가는 기차의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서연은 애써 미소 지으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어젯밤이 제 인생의 한 페이지를 바꿔버렸어요. 지우는 그녀의 손을 놓으며 미소 지었다. 우리에게는 이것만으로 충분하겠죠. 이 만남이 당신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눈빛은 이미 모든 대화를 끝낸 듯했다. 서연은 열차에 올랐다. 창밖을 보니 지훈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그녀를 보고 있었다. 기차가 움직이자 그의 모습이 점점 멀어져 갔다. 서연은 조용히 가슴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다. 이제 그녀는 알았다. 어젯밤의 일탈은 도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올감했던 낡은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진정한 자신을 마주한 시작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고 있었다.